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최근 배당 투자의 트렌드는 단연 월배당과 커버드콜입니다. 특히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반으로 하면서 매주 옵션을 매도해서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는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커버드콜을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죠. 원금이 녹는다. 결국 장기 성과는 기초 지수를 이길 수 없다. 장기 운용된 과거의 상품들을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1세대 커버드콜 상품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2세대 커버드콜 상품들이 나온 거죠.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은 1세대 상품의 이런 단점을 얼마나 극복했을까요?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에서 내놓은 두 대표 상품을 기초지수인 코스피 200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상품 모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초지수와 비교가 어려운데 상품 출시 이전의 지수 산출 시점 2019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6년이 넘는 장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이들의 진짜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상품 모두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추가 수익 프리미엄을 얻는 구조입니다. 콜옵션을 다 팔지 않고 일정한 타겟만큼만 팔아서 가격 상승분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 목표인 거죠. 분석에서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지수 상승기에는 상승폭이 얼마나 많이 제한되고 하락기에는 방어력을 얼마나 많이 발휘하는가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가 아니라 지수 산출을 통해서 과거부터 시뮬레이션 해온 자료라서 실제 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은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교 지수로 사용하는 코스피 200 지수도 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은 지수긴 하니까 일단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각 기초 지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타이거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타겟 7% 위클리 커버드 콜로 프리미엄 수익률 7% 목표에 따라서 코스피 200 지수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코덱스 상품의 상품 설명서에서 가져온 지수 설명인데요. 7%와 15% 타겟만 다르고 그냥 같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과 코스피 200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의 성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황색으로 있는 것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타이거 상품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드로우다운에서는 회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타이거 200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약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좀 상승했을 때는 코스피 200이 더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락했을 때 하락한 폭은 비슷하거나 약간 조금 더 파란색으로 표시된 타이거 상품이 덜 떨어지는 부분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상승했었죠. 상승한 시기에서는 역시 파란색으로 표시된 타이거 상품이 코스피 100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지수 대비 언더퍼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로 보게 되면 토탈 리턴은 코스피 200 102.97%에 타이거 200은 91.77%로 누적 수익률이 약 11%포인트 정도 뒤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AGR, 그러니까 연간 평균 수익률로는 1% 정도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이니까 실제로 코스피 200 기초 지수보다는 좀 못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변동성과 MDD를 보게 되면 변동성에서 약간 조금 더 1% 정도 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코스피 200 21.18%인데 타이거 200은 20.12%죠. MDD에서도 코스피 200은 36.11%인데 34.60%로 약간 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을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기간인 2019년 9월 23일부터 2025년 12월 16일까지 성과를 비교했습니다. 역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코덱스 200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코스피 200입니다. 아래쪽에 드로우다운에서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코덱스 200 상품이고 회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벤치마크인 코스피 200입니다. 여기서는 타겟 목표가 15%로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2021년, 2022년에 상승장이었을 때 벤치마크 대비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최근에서 2025년에 상승이 많이 됐을 때도 좀 지수 대비 많이 못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쪽에 드로우다운 그래프를 봤을 때도 확실히 지수보다 좀 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표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덱스 200의 경우 여기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타이거 200으로 되어 있는데 코덱스 200의 자료입니다. 토탈 리턴이 102.97% 대 79.96%로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CAGR에서도 아까 타이거는 1% 정도만 낮았지만 여기서는 2% 이상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변동성에서도 21.18대 19.06으로 변동성이 2%포인트가량 낮아졌고, MDD에서도 36.11대 34.24%로 좀 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두 커버드 콜 상품 모두 기초 지수인 코스피 200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코덱스 상품이 더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옵션 매도 비중도 더 높고,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만큼 변동성과 MDD도 낮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테스트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에 참고는 해야 되겠죠. 코스피가 앞으로도 장기간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은퇴 이후에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 일정 부분 ETF를 팔아서 셀프 배당을 하기는 힘들면서 고배당주 투자를 하기에는 세금 부담이 있는 투자자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타이거를 선택할지 코덱스를 선택할지는 과거에 제가 테스트했던 자료들을 보면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리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배당금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